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좌파 쪽에서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 글들이 지금의 상황을 또 정확하게 저쪽의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쪽에서 나온 글. 근데 저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공수처 체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를 알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요. 좌파 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공수처와 더블당의 윤석열 영웅 만들기. 죽 서서 개주고 말았다. 즉 윤석열을 영웅 만든 거 아니냐, 오히려 더블당과 공수처가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체포작전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도 윤석열이 총기 사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 사태를 전망하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경호원들이 그냥 물러선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소음을 통한 관심 유도를 전략으로 설정한 것 같다. 약자와 강자의 입장이 바뀌었고 이제 윤석열은 더블당과 더블당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강력한 공수처와 경찰의 탄압을 받는 약자로 비춰지고 있다. 윤석열을 불법 무도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블당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불법 무도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블당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다.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할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수처와 경찰이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저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발행한 체포영장에는 형법제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경호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모두 기재되지가 않았다. 이는 서부지법이 처음 영장을 발행할 때 그 이전에 기재했던 것을 처음 발행할 때 기재했던 것을 삭제한 것이다. 사람들은 왜 판사가 이번에는 형법제 110조와 111조를 기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전에 기재했으면 이번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뭔가 어떤 힘이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의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통상적이라면 이런 경우 사격을 해도 무방하다. 둘째는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에게 강요하여 영내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55 경비단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하여 대통령 관저 지역에 침입한 것이다. 만일 혁명이나 폭동이라면 이런 절차는 무의미하다. 아마도 윤석열은 성난 군중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이나 폭동이 아니다. 윤석열을 처벌하려면 법적 절차에 어떤 하자도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은 매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윤석열이 과천 공수처로 이동을 한다고 한다. 거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치자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0여 쪽의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이미 언급한 바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공수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구속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곧바로 기소할 것인가, 지금 기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리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심판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4월이 지나면 문재인 당시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또 씨름을 하게 될 것이다. 4월이 지나면 윤석열 탄핵 기종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시 윤석열이 돌아온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의 복귀는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거리에서의 싸움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패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극우화되어 버릴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자 허락 없이 대통령 관저로 침입한 것, 그리고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의 경내 출입 허가를 위조한 것도 심각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영화를 보면 수사당국이 불법으로 체포를 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면 증거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불법으로 체포를 했고 신문을 했다는 빌미를 주었으니 윤석열 변호인은 당연히 공수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것이고 경찰은 대통령실 무단 침입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내란죄 재판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이다. 증거와 체포 그리고 신문의 법적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로 하세월을 보낼 것이다.
결국 판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약자와 강자, 악인과 선인의 위치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계엄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표자는 즉각 총리 교체를 언급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인물로 총리를 임명하도록 강요해야 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본인의 사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조기 선거를 위해서 탄핵에만 집중했다. 탄핵이 의결되면 다 먹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표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재명의 실력 부족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윤석열 체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윤석열을 체포해도 상황은 바뀔 것 하나 없다. 오히려 윤석열을 무도한 범죄자에서 이재명의 권력 야욕에 희생되는 약자로 만들어줄 뿐이다. 윤석열 체포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할 것 같지 않다. 처음 신속하게 심리를 할 것 같던 헌재는 최근 들어 충분한 방어권을 운운하고 있다. 이재명은 탄핵 의결 과정에서 심각한 실책을 저질렀고 지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 처음부터 대치기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으나 이재명은 그런 이야기를 새길 정도의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상황은 물 건너갔다. 내란죄 단지는 지리하게 끌고 갈 것이고 탄핵도 쉽지 않을 것이다. 죽서서개졌다. 이것이 지금 좌파 쪽 언론인 같아요. 이 쓴 놈이 좌파 쪽 언론이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죽서서개졌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맞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서 저희들이 구속을 신다고 합시다. 그럼 구속되면 기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하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모든 걸 다툴 거 아닙니까? 지금 체포의 적법성부터 시작해서 그 상태에서 진술한 것의 적법성이라든가 내지는 구속의 적법성 모든 걸 다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세월이죠. 다시 말해서 내란죄는 2년 3년 갑니다. 1심, 2심, 3심. 그러면 그것이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은 뒤로 물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맛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히려 윤석열의 전략에 이재명이 말렸다고 지금 좌파들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해서 축제를 부를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좌파들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때 이제 저들의 체포에 응해줌으로써 사실은 응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서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저들은 구속영장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속영장을 치면 그 구속을 다투면서 시간을 끌고 그런 다음에 기소를 하면 법원에 가가지고서 하나하나 다투면 되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투쟁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저들은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좌파들 쪽에 누군가 같은데 언론인 같은데 이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윤석열의 오히려 전략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지읒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더 파이팅 하면 됩니다. 렛츠 고 파이팅.